제21대 총선이 2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은 아직입니다. 유권자들과 출마 예정자들은 혼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취소가 잇따르면서 선거운동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악수 대신 노래를 부르는가 하면 온라인 선거전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만 18세도 투표권을 갖게 됩니다. 참정권 행사의 기대만큼 선거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평화 정신을 이어나가기 위해 열린 평창 평화포럼이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와 2020 평창 평화포럼 결의안에 담긴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21대 총선이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선거구 획정조차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유권자들과 출마 예정자들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기준 춘천시 인구수는 총 28만 1,468명입니다. 4년 전 20대 총선 인구 상한선 2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때문에 춘천 분구에 대한 기대감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참에 20대 때 8석으로 줄었던 도내 국회의원 의석수를 9개로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총선 선거구 획정 논의가 본격 시작됐는데 초반 양상이 지역의 기대와는 다른 쪽으로 흐르는 분위기입니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구와 통폐합 선거구를 각각 한 곳으로 하자는 안이 제안된 겁니다. 이대로 된다면 현재 31만 6천여 명으로 인구수가 가장 많은 세종시가 분구되고 춘천은 나눠지지 못합니다. 춘천 분구 여부를 둘러싼 중앙 정치권의 입장이 계속 엇갈리면서 유권자들과 출마자들의 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본인이 어떤 후보를 지지해야 할지 결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많은 좋죠. 춘천을 기업 발전을 위해서.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 빨리빨리 했으면 우리도 편하게 협력하기 좀 편하고 확정될 수 있고 그러니까 좋죠. 예비 후보로 등록한 출마 예정자들은 선거 사무실을 꾸리고 운동을 시작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선거 결정이 안 되니까 어디다 캠프를 차려야 될지 현수막 설치 이런 게 사실 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그리고 명함을 뿌리고 국민을 만나면서도 이분이 우리 춘천 분구와 함께 속초 고성 양양 선거구 통폐합 여부도 큰 관심사입니다. 강원도에는 이미 5개의 군지역이 통합된 공영 선거구가 있는데 또다시 선거구 통폐합이 이루어지면 도민들의 목소리는 더욱 작아질 것이라고 지역 정치권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 5개 정도의 지자체를 갖다가 관할하기에는 무리수가 따를 수밖에 없고 인구수를 비례해서 나누는 현재의 제도부터 앞으로 개선해 나갈 부분이겠지만은 여야는 이번 달 국회 임시회가 끝나기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위한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정치 신인들과 소수정당 출마자들은 얼굴 알리기가 매우 중요한데요.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고 잇따르면서 선거운동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악수 대신 노래를 부르는가 하면 온라인 선거전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개가 짙게 낀 출근길 교차로. 젊은 춘천 잠 깨어오라. 흥겨운 노랫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4.15 총선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 마이크나 스피커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아직 불법이라 육성으로 노래하며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겁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행사들이 많이 취소돼서 정치 신인들이 얼굴을 알리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얼굴을 알리기 위해서 또 선거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사거리에서 저희 캐치프라이즈를 노래로 부르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후보는 식당에서나 볼 수 있는 투명한 조리용 마스크를 썼습니다. 얼굴을 알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마스크도 일반 마스크를 썼었는데 얼굴이 가려지잖아요. 최대한 얼굴이라도 좀 노출시켜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고위주책으로 이렇게 조리용 마스크를 쓰고 이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에서 필수인 악수는 사라졌습니다. 춘천 지역구로 출마하려는 일부 예비후보들은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모이는 곳은
찾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이번 총선에 출마한 각 후보자들은 SNS를 비롯한 온라인 선거 운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한 후보의 SNS 계정입니다. 콘텐츠 제목은 아내의 일기. 선거운동 동반자인 아내가 쓴 일기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후보는 후보자는 손을 몇 번이나 흔들까라는 제목의 콘텐츠를 올렸습니다. 약간은 엉뚱한 스토리텔링 형식을 이용해 홍보에 나선 겁니다. SNS에 최대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처럼 확산력 있는 SNS 이외에도 블로그와 같이 좀 더 저희의 진심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인터넷 매체를 애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선거운동의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지역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2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의 가장 큰 변화이자 변수는 처음으로 투표권을 갖게 된 만 18세 고교생 유권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처음으로 투표권을 갖게 된 학생 유권자들의 혼란을 막고 선거법 위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맞춤형 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총선의 가장 큰 변화는 선거법 개정입니다. 만 19세였던 선거 연령이 15년 만에 만 18세로 낮아져 고교 3학년도 투표권을 갖게 됩니다. 이들은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로 도내에서는 특수학교를 포함해 고교생 5천여 명이 해당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생애 첫 투표를 앞둔 만 18세의 고교생 유권자들은 기대만큼 부족한 정보에 대한 걱정이 앞섭니다. 자기가 뽑은 사람이 된다는 거에 대한 그런 게 있긴 하죠. 저희 나이 때도 투표가 할 수 있다니까 공부할 기회도 없고 저희는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이죠. 투표하는 법 그리고 투표에 대한 규칙 그런 것들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강원도교육청은 정치 참여를 금지한 고교 생활 규칙을 개정하는 등 올바른 민주시민 양성과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한 준비에 나섰습니다. 이에 3월 새 학기부터 교사뿐 아니라 학생까지 모든 희망자를 대상으로 선거 연수를 추진합니다. 교육부 등의 자료를 통해 투표 방법과 올바른 선거 문화 등을 알리는 교육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제 그 선거법에 대한 위반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피해를 받는 부분이 좀 없도록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정 시간을 내든가 아니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이런 시간을 할애해서 선관위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학교 단위에서 교육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강원도 선관위도 고교생 유권자의 선거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학교별 찾아가는 교육을 추진합니다. 또 교실 안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 담긴 안내지 등을 배포합니다. 2월 중 선관위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 교육을 실시하고 3월부터 국회의원 선거일 전까지 학교 현장을 찾아가는 등 새내기 유권자에 대한 선거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육청과 선관위는 총선이 끝난 후에도 미래 유권자인 청소년들을 위한 선거 교육 관련 TF팀을 구성하고 교육 과정과 연계한 선거 교육 교재 개발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 등으로 선거운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대부분이 대학 입시에 매진하는 수험생이어서 교복을 입은 유권자들의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가 다소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아직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입니다. 국내외 발생 현황 장보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의 확산 추세는 중국을 중심으로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13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는 6만여 명, 사망자는 1,3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 후베이성에서 감염자와 희생자가 급증했는데요. 하루 만에 환자가 14,840명이 추가됐고 사망자도 242명 늘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집단 발생한 일본 요코하마항 정박 크루즈선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도 확진자 44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인 승객 15명의 감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국내외에서 완치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에 사는 20대 남성이 퇴원했고 티베트와 러시아 등에서도 3명이 완치해 귀가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3일 오후를 기준으로 사흘째 추가 감염자가 없는 가운데 확진자 28명 중 7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세 번째 전세기편으로 입국한 우한 교민 중 의심 증상을 보인 한국인 3명과 중국인 2명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국내 확진자 수는 점차 둔화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확진자 중 1명이 비교적 중증 상태로 산소 공급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국은 아직 소강 국면으로 볼 수는 없다며 국내 발생 상황을 더욱 예의주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강릉 원주대학교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0학년도 1학기 개강을 다음 달 16일로 2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강릉 원주대는 개강을 2주 연기함에 따른 변동된 학사 일정은 교육부 지침을 검토해 다음 주에 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릉 원주대는 학위 수여식 대신 졸업생 사진 촬영을 위한 학위복과 학사복 대여는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신입생에게는 학사와 장학 등에 대한 대학 생활 안내는 영상 자료로 제작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강릉시가 추진하는 마블 슈퍼파크 사업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민주당 소속 강릉시 의원들이 사업 계획에 대해 상세히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시 의원들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릉시는 테마파크 사업에 대한 의혹이 투명해질 때까지 사업을 일시 중지하고 정확한 사실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해당 업체는 특구개발 사업 예정자로 선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특혜 여부를 밝히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에 히어로시티가 어떤 권한이나 능력이 없고 그 소유권이 없다라는 거는 이미 이전에 다 강릉시가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거는 사업 시행 예정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수용해준 강릉시의 문제고 그거는 강릉시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이에 대해 강릉시는 테마파크 조성사업 제안사는 투자 의향을 가진 민자사업자 중 하나로 현재 어떤 법적 지위나 권한을 확보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원주시 지정면에 추진 중인 골재 선별 파쇄 공장 설치 사업과 관련해 지역민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원주시 지정면과 문마급 주민들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는 13일 원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공장의 설치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공장에서 골재를 선별하고 파쇄하는 과정에서 소음과 분진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당 공장이 초등학교와 4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아이들의 학습권과 통학 안전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공장 설립 포기와 사업을 승인한 원주시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반대 행위를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주시는 신고 수리 조건이 충족되면 강제로 불허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주민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시가 최대한 주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2018 평창 동계올림픽 2주년을 맞아 올림픽 유산 평화를 이어나가기 위한 평창 평화포럼이 진행됐습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이 모여 2박 3일 동안 평화 실현을 위한 열띤 논의를 이어나가는데 포럼 마지막 날 채택한 2020 평창 평화포럼 결의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김선아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2020 평창평화포럼 결의안에는 앞으로 국제사회가 10년 동안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7대 의제가 담겼습니다. 올해는 6.25 전쟁 발발 70주년인데요. 포럼에 참가한 전 세계 전문가들은 한반도 평화 실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점에 모두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첫 번째 의제로 6.25 전쟁의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관련해서 할 존스 평창 평화포럼 조직의 공동위원장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Today we gather here in
Pyeongchang, the venue of the Olympic Winter Games, Pyeongchang in 2018, and an origin of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to affirm our commitment to building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call upon all government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civil society to participate in concrete and practical actions to support our mission. 동해선과 유라시아 철도 연결을 위한 대책 마련도 의제로 채택됐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바로 동해선과 유라시아 철도 연결이었는데요. 각국 철도 전문가들은 한반도 신경제를 이끌 수단으로 철도 연결을 꼽았습니다. 동해북부선 강릉 제진을 연결하면 4조 6천억 원대의 경제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포럼 참석자인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북한의 동해선 중 낙후 구간은 극히 일부로 6개월에서 1년이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면서 즉각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국제투자가 짐 로저스의 의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I'm excited. Once the 38th parallel comes down, once the railroads are open again, once there's interchange of labor and capital and building management ability, which is enormous amounts up in South Korea, Hanwon-do is going to be the single most exciting place in the world for the next 10 or 20 years. 이외에도 결의안에는 개별 관광 등을 지지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와 남북 공동관광구역 개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남북 관광에 대해서도 열띤 논의가 이어졌는데요. 강원도 속초항에서 출발해 북한 원산항으로 도착하는 식의 개별 관광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육로와는 달리 해상항로는 유엔군 사령부의 허가가 필요 없기 때문이라는데요. 전문가들은 궁극적으로는 남북 간 직접 왕래가 결국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 목표에 기여한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세계 유일의 일군 이체제인 고성이 최근 유엔 측에 유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신청했는데요. 남북으로 나뉜 고성군을 역사, 문화, 정치적 특수성 등을 살려 국제 유엔 생태 평화 도시로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외에도 최근 강원도가 유치한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의 남북 공동 개최나 남북 단일팀 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포럼은 끝났지만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포럼 결과가 단순히 논의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천으로 이어져야 할 텐데요. 강원도는 포럼을 논의에서만 그치지 않고 논의된 내용을 구체화해 국제사회의 참여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6월에 제네바에서 열리는 또 다른 유엔 포럼의 논의 내용을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진전시켜 나갈 공공 외교 채널을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평창 평화포럼을 통해 전 세계 전문가들은 한반도 평화 실현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포럼 결과가 실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강원도가 국제사회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해 채용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국회의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 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13일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권리 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를 증명하지 못했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 등의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대기 정체가 이어지면서 먼지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먼지 수치가 높게 나타나겠는데요. 보건용 마스크 잘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비 소식이 많습니다. 금요일 새벽부터 동해안에 비가 시작돼 밤에는 강원도 전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 비가 모두 그치고 나면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이번 주는 잦은 비 소식에 공기질마저 좋지 못합니다. 항상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